안녕하세요.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제가 요즘 전국을 정말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또 하자 관련 설명회도 하고 하자 소송들을 저희가 또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하자 소송이나 저희 같이 특정 분야를 하는 변호사님들의 정말 단점인데, 어떤 단지를 가든 어디 집합검을 가든 동일한 걸 계속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앵무새처럼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했던 말을 또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드는 영상을 제가 수임하고 있는 단지들, 그리고 또 앞으로 수임할 현장들에 제가 보내드릴 용도로 사실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정말 입주민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련 쪽에서 궁금해 하시는 쟁점들 제가 오늘 콕콕 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현장에 나가는 저희 직원이나 설명회 때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하자소송 관련 Q&A 1번. 하자소송은 그럼 왜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소송이라고 저희는 로펌이니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자 처리인데요. 보통 아파트에 입주하신다고 하면 한 2년 정도까지는 시공사가 아파트 이렇게 상주하면서 집도 좀 고쳐주고 어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처리를 해줘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면 현장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고, 특히나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들이 AS가 사실 잘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년 지났는데 계속 하다 보면 입주민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 장기수선 충당금을 잘 모으셔서, 즉 관리비죠.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일정 비율 이렇게 적립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고쳐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전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개인들이, 그리고 또 공용 부분은 또 관리비로 또 이제 해서 결정하셔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자를 처리하는 저희 같은 전문적인 로펌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소유자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찢김이나 탈락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 그건 사실 전체 하자의 되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요. 설계 도서, 시방서 같은 거와 다르게 미시공했거나 오시공하는 파트가 전체 하자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 같은 전문 로펌과 진단회사가 들어가서 그에 대한 부분을 적주를 제대로 해내야 결국은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자소송, 하자 처리 결국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아파트나 집합 건물이 하자 처리 그리고 하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나면 저희랑 같이 협력하는 진단업체가 현장에 나가서 설계도서랑 다르게 돼 있는 부분, 위시공, 오시공 있는지, 전용 부분, 공용 부분 다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두꺼운 진단 보고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진단업체가 열심히 기술적으로 진단을 하는 동안에 저희 로펌은 들어가서 구분 소유자들에게 채권 양도를 맡게 돼요. 채권 양도라는 건 결국 뭐냐면, 원래는 이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구분 소유자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구분 소유자가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 2000세대, 2000명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분들이 개별 소송을 하면 불편하겠죠. 불편하게 되고, 또 하자의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은 전용에 있는 부분의 하자도 중요하지만 공용 부분, 어떻게 보면 지하 주차장, 그리고 계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벽, 그리고 옥상 방수 이런 파트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전용 세대들이 고치는 게 아니고 관리비로 또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단 쪽에서 고쳐야 되는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 개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채권 양도를 아파트라고 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 관리단의 양도를 하셔가지고 그걸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채권 양도하는 절차를 저희 로펌에선 진행을 하고요. 진단업체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공용이나 전용 부분 직접 눈으로 보고 설계도서랑도 비교를 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고서는 저희가 이제 사람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어디가 아픈지 종합적인 검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단이 시행사랑 시공사랑 협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아보니 이런 부분이 하자더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체 공사 비용은 이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 생각이 있느냐라고 시행사랑 시공사랑 6개월 정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왜 그냥 합의로 하지 소송을 가냐 이렇게 문의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송을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간다고 하면 저희가 판결 금액이 나왔을 때 사용 승인일부터 실질적으로 법원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감정일까지 1년에 5%씩 판결금에서 감액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그냥 합의를 한다고 시간을 오래 끌어버리면 오래 끌어서 2년, 3년이 계속 끌어졌어요. 저희가 제척기간 도가 방지를 해놨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년에 5%씩 10%가 그냥 판결 금액에서 10억을 받았다고 하면 1억이 깎이는 거예요. 100억을 받았다고 하면 10억이 깎여요. 그러니까 무작정 합의를 시도한다고 시간을 끄시는 건 단지에게 좋을 건 없고요. 저희가 적절한 시점, 시행사랑 시공사가 협의되는 그런 방향이나 반응 같은 걸 보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적절한 시점에 소송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송까지 해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보통 얼마가 걸리냐? 이게 다음에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 세 번째.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앞서 설명드린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고서를 가지고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소송을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법원 감정이라는 절차를 또 하게 돼요. 저희가 아무리 제대로 된 진단 보고서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법원에 어떤 지명을 받은 감정업체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하게 되고요. 그런 모든 과정이 끝나는 데까지 보통 2년 이상 소요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질문, 네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송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되게 중요하고 실질적인 문제죠.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하자소송은 보통 저희 같은 로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대납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합의가 되거나 판결이 되면 그 대납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또 저희의 성공보수를 공제하고 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들 개인이 발생하시는 비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소송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 같은 거 물어줘야 되는데 패소 비용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하자소송은, 패소 비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 로펌에서도 되게 큰 돈을 들여서 이런 소송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변호사들이 바보가 아닌 한 사실 그게 패소한다고 하면 하지 않겠죠.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저희가 승소를 했음에도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리스크고요. 하자소송은 그 금액의 그러니까 많고 적음만 있지 실질적으로 패소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소 비용도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부담도 저희 로펌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얘기를 들어보니 하자소송 안 할 이유가 없다. 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질문 6번째. 필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법이든 아니면 집합건물법이든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개별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이런 권리를 특히 전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위임을 해서 소송은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행을 하고 그에 대한 판결금을 받거나 합의금이 받으면 전용은 나에게 주고 공용은 관리비로 충당을 해서 건물을 잘 관리하고 고쳐달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 위임한다라는 채권을 양도하는 그 위임계약서 필요하시고요. 1번.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내 의사가 어느 정도 진의에 의한 거다. 왜냐면 양도계약서 저희가 그냥 가짜로 쓸 수도 있으니까 신분증 사본 그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크리스트.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서류와 함께 체크리스트 줘서 눈에 보이는 하자라도 체크 잘 해주시면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게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저희가 보통 준비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서류에
채권 양도 위임서에 사인하시고 내진 도장 찍으시고요. 그리고 신분증 사본 뒷자리 가리시면 됩니다. 그 부분 하시고 그리고 체크리스트 같이 하셔가지고요. 그거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그 이메일, 팩스 그리고 핸드폰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잘 처리해서요. 아파트나 집합 건물 가장 오래오래 잘 사용하시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저희 법인에 하자 처리 많이 맡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자 처리에 관련된 Q&A 6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또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